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녹화 일정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8월 15일 이제 윤석열의 그 광복절 기념식 연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께서 아마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 이른바 8.15의 기념식 연설 내용을 북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뭐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을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제 김태후 이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될 경우 단계적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 경제 발전위원회를 가동할 것. 뭐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을 한다. 여기에는 이제 광물과 같은 북한의 지하 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그리고 보건의료, 식수위생 개선 시험 사업이 포함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면서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비핵화 협상 과정에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북한과의 이제 이런 교역이 이제 유엔 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의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제 문맥의 불분명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 개발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기한 핵 개발이 중단한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핵 개발을 현상 유지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현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야기한 대담한 지원, 담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광물과 모래, 히토류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다는 말은 뭐 이거를 교환해서 뭐 어떤 교육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담보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좀 알 수가 없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파격적인 경제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뭐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선언적 의미로만 생각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좀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제일 좀 문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부분적 면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유엔 제재라는 것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제 핵 개발에 대해서 국제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유엔에서의 결의를 통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면제를 한다고 한다면 뭐 어디까지 논의가 과연 사전에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모든 게 이전에 수사에 불과한, 말에 불과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말조차도 모호한 내용으로 이제까지 숱한 비핵화 협상, 비핵화 관련된 제안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모호한 내용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이해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이제 박진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 관계 아시안 대표 파견 대사를 만나서 뭐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박진희 얘기한 조건 없는 대화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미 국무부는 이제 오늘 이제 녹화하는 8월 16일 날 일단 이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뭐 전개될 수 있는 대북 제재 해제에 과연 미국이 손쉽게 지금 뭐 94년부터만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거의 횟수로 이제 29년
뭐 만으로는 28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핵 협상 과정에서 무수한 일들이 있었고, 뭐 미국이 뭐 분명한 태도를 보인 적도 있었고, 불명한 태도를 보인 적도 있었으며, 뭐 어줍지 않은 타협도 서슴지 않긴 했지만, 과연 이런 어렵게 얻어낸 대북 해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내용 정도만으로 부분 면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이가 추구했던 수준의 내용보다도 못한 내용을 가지고 아무런 현실성, 그 내용 자체도 모호한 것을 두고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과연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북한에서의 핵포기가 지금 가능한 것이냐? 그렇다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뭐 검토해 볼 수 있고 여러 말씀이 있으시겠죠. 저는 이번엔 한번 헌법을 한번 진짜 보자. 뭐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핵무기, 핵 개발이란 부분이 북한 헌법에 이제 포함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전문에 이제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전문의 내용 중에 이제 쭉 앞에 뭐 김일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 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치물을 명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셨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휘황한 대통령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핵 보유국이라는 내용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헌법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핵 보유국으로 격상된 것이죠. 뭐 우리나라 헌법만큼은 아니지만 그 나름 뭐 북한의 헌법을 가지고 위장 헌법이다, 뭐 간판 헌법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들을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국가가 자신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들을 이제 그 규정해 놓은 것이 헌법이라 할 것인데 이 전문에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제3조 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속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뭐 3조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2대에 걸쳐서 개발된 핵무기 그리고 북한 체제의 정통성 북한 체제의 핵심을 북한 스스로 잘 천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라는 것은 김일성에 근거하고 있고 김일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제국주의, 일본, 이제 미국 이런 투쟁이 될 것인데요. 결국 그 일환 속에 그 어떤 궁극적인 결과물로 핵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것이 모든 것인데 과연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일 것인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걸 두고 단계적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정말 웃음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핵무기라는 것이 좀 말 그대로 포기하면 포기하는 거고 뭐 개발을 중단하면 개발 중단하는 것이지 그걸 뭐 단계적으로 뭐 어떤 뭐 장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단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과연 폐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 협상이라는 얘기도 참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북한의 핵무기를 보았을 때 과연 이게 뭐 대한민국, 뭐 일본, 미국 이른바 자신들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 및 이제 그 끈앞으로 대한민국이 될 것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전쟁이 6.25가 끝난 후에 김일성은 축차적으로 외국과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 크게는 남로당도 뭐 대한민국에 근거를 두고 있던 정치 세력이다 보니 뭐 소련파, 연안파, 뭐 남로당파 뭐 등등을 축차적으로 숙청을 단행했고 그 숙청을 하게 된 정당성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중공의 6.25 참전으로 북한 체제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북한 체제, 그러니까 김일성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들이 있어 왔고 그 의문들을 이른바 주체사상이라는 것으로 돌파를 해내었습니다. 그만큼 뭐 어떤 러시아, 중공, 북한이 과거 냉전 시대 속에는 공산주의 블록, 뭐 사회주의 블록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었지만 그 삼국이 연합할 때는 연합하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일성이 핵무장에 나서게 된 두 부차적인 이유도 결국 러시아, 중국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 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일본, 대한민국과 어떤 평화 체제가 구축된다고 해서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러시아가 뭐 무단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들
상황들이 어떤 면에서는 북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러시아와 중국을 보면서 이들도 어떤 여건과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북한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도발할 수 있겠구나, 침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진 않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포기하거나 타협할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까? 루마니아 체제가 어느 미국이 그 체제를 승인하지 않아서 차우세스쿠가 서방과의 외교관계가 나빠서 그렇게 몰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제 보장이란 말도 저는 대단히 모호하고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냉전 붕괴 이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루마니아 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개혁과 개방은 체제의 종말임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1990년대에 이제 중공은 경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만 북한이 이제 문제만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미국과 한국의 요청을 들어두는 척하던 시절에는 그나마 여러 가지 여건이 북한에 불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공이 미국과의 갈등을 유지를 결심을 했고 흔들리는 체제를 생각하면 오히려 미국과의 어떤 저강도 긴장은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중국이 미국과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 상황을 이제 유지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고립무원이었던 90년대보다는 훨씬 나은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고립무원의 시점에서 그나마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한국과 대화했던 1990년대 내지는 2000년대 초반과는 상황이 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정말 트럼프 문재인의 꼬드기에 넘어가서 어떤 트럼프와 담대한 결정을 정말 내렸던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저 망신을 당하고 지금 그 생사, 진짜 여부 이런 것들이 좀 의심되고 완전히 몰락한 김정은을 생각한다 그러면 담대한 결정을 오히려 내렸던 김정은은 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 김정은이 특히 출마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고려 무신 정권의 이제 몰락을 지켜보면 이제 최치 정권이 이제 몰락을 하고 그 이후에 김준, 임현, 임유무 등 무신 정권이 쭉 유지가 돼가고 결과적으로 그 이제 마지막 잔존 세력이 산별초가 될 것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가 물론 어떤 민족주의 당시에 민족주의라는 것이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와 민족을 어떤 생각을 해서 이제 몽고 원나라와에 대한 이제 대결 노선을 유지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된 상황에서 그런 제국인 원나라가 고려 조정에 영향을 미쳤을 때 거기에 당초 원래 정통성이 없던 지지 세력이 취약했던 무신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몽고와의 전면적인 최종적인 항전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김일성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서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그 모든 정체에 어떤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정말 북한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상 일본과 미국과 같은 서구 세력과의 어떤 연합, 실질적인 어떤 협력 이런 것은 사실상 좀 기대하기 어렵고 살짝 그런 부분을 선택한다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체제 보장을 약속한다 해서 과연 그 내부적에서 이제 정말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 북한 내부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 길로 나설 수 있느냐. 차라리 고려의 무신 정권처럼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제 윤석열이 광복절에서 담대한 제안 등등을 얘기했는지는 아직 초치정도 확인된 건 아니지만 두고 봐도 별 신통치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하여튼 좀 문재인의 어떤 정권을 정말 뒤이는 황당한 선언에 제발 좀 저는 북한을 열받게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